11번 가법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서울의 자손들이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예법이 아니다. 설 이제 금고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금고라는 게 나오죠. 예, 관직이 제한을 가는 것인데 영락 13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15세기 이때 초 명예 유명한 황제죠. 자, 이때 보면 서울의 자손은 현직에 서용하지 마라. 적서의 분별을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으로 본다면 영락 14년 이전에는 현직에 서용이 됐던 것이다. 그런데 다만 과거에 의시하고 정관에 진출한 것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뭇을 편찬한 뒤로 금고를 가하기 시작했으니 현재 100년도 되지 못하였다. 이것이 바로 경국대전에 적혀져 있는 것이죠. 예, 성종 때 마련되어진. 예, 그래서 옳은 것은 경국대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성종 때 육전 2호의 병영공 요에 맞춰서 완성이 되어서 성종 16년인 1485년에 반포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경제육전의 편찬이 토대되었다. 자, 이 경제육전은 자, 이거는 이제 그 조준이 건국초 육전과 관련된 것이 육전 조직. 근데 이제 이거의 편찬이 토대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조선 경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정도전이 육전에 맞춰서 이렇게 쓴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또 정도전은 나중에 또 이제 경제문감이라는 것도 또 이제 편찬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이 이제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이 이제 토대가 돼서 조준의 경제육전, 또 경제문감 여러 가지 이제 법전들이 이제 난립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통일적인 조종지법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국대전이 바로 세조 때 시작하여서 성종 때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양란, 외란과 호란 이후 새롭게 변화된 사회상을 담은 것은 자, 영조 때 속대전이라는 것이 나오죠. 예. 그리고 법조항을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경국대전이 되겠고, 속은 이제 속대전이고, 증이 바로 이제 한 번 더 속대전 이후 한 번 더 개편이 필요했죠. 그게 바로 정조 때 있었던 대전 통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개편은 이제 고종 때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인 이제 대전 회통이 있죠. 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주장을 펼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은 천자란 무엇인가? 뭐 쭉 보면은 민중이 추대하여서 만든 것이다. 자, 요게 뭐 아시는 분은 알 텐데 이제 정약용이 있죠. 다산. 예. 다산 정약용의 이제 저서에 보면은 삼론이 있어요. 세 가지 그 논하는 건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군주에 관한 것이 이제 탕론이 있고, 수령에 대한 것이 원목이 있고,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것이 전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탕론에 대한 것인데, 이 탕론이라는 것은 이제 그 탕임금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라의 마지막, 중국 하나라의 마지막에 이제 거랑이 있는데 이를 몰아내고 민중이 추대해서 이제 탕왕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예. 일단 민본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다. 자, 그다음에 활차, 이게 도르의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이게 바로 거중기와 관련이 된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은 정약용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약용의 대표적인 저서 목민심서, 지방간에 대한 거, 경세유표, 중앙제도에 대한 거 이런 것 등을 저술을 했죠. 열하일기, 자, 이건 박지원 연암, 그다음 중상적 실학자이고 노비제 과거제 등 6가지 나라의 좀 6점 성호 이익이죠. 재물을 우물에 비유하여 우물 비유 북학파 실학자 박제가가 되겠죠.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보고를 받은 왕의 제의가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박권이 총관, 이건 이제 청해 총관인데
백두산 한 마리 올라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토문강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물이 하나는 동쪽으로 서쪽으로 해서 이 분수령 서위 압록 동이 토문 바로 백두산 정계비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게 숙종 때인 1712년 네,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숙종 때를 찾는 것인데 신의 통공, 신의 년 이제 나란히 나간다는 소리죠. 1791년 정조 때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한 내용이죠. 괴산에 만동묘가 건립이 되었다. 이게 바로 숙종 때인 1704년. 자, 송시열이 이쪽이 이제 권상화의 스승이 이제 그 송시열인데 고향 괴산 화양동 쪽에다가 그 명예 원군을 조선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준 신종과 명예 마지막 임금 자기란 의종을 개인적으로 추모하는 사당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송시열이 이제 사사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권상열이란 이제 권상화가 이제 바로 바로 이것을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신종과 의종을 배양할 수 있도록 만동묘를 이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4대 상징이자 이제 노론 그렇던 집결지 역할을 하게 되죠. 나중에 그 흥선대원군이 철폐와 함께 만동묘도 없애버리죠. 이게 숙종 때니까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정열의 모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건 이제 선조 때죠. 선조 때 임진왜란 3년 전인 1589년에 원래 그 서인 출신인데 동인으로 갈아탄 다음에 오한을 일으키기 때문에 서인에 의해서 크게 탄압을 받게 되죠. 황사형 백서 사건은 순조 때 1801년 순조 1년 이때 그 신유 사옥이 있었죠. 신유 천주교 박해가 있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자 황사형이 북경 천주교 교구에 아래서 조선을 좀 응징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의 백서가 나와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자, 잠깐 이제 여기서 그 만동묘와 함께 또 국가 차원에서도 대보단이라는 또 역시 이것도 명예 신종과 의종을 이제 추모하는 그런 공간을 또 마련해 놨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가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 러시아는 우리와 혐의도 없는데 왜 이간질을 믿어서 원교, 먼 나라는 교류하고 여기서 이제 원교는 이제 미국이 되겠죠. 근리는 도발해서 러시아는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죠. 왜 이거 침략하면 어떨 것이냐? 이게 바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친중국 결 1번 연 미방하라는 내용을 담겨진 조선 책략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자, 주일 천국 외교관 황준원이 저수를 했고 2차 수신사인 김홍집이 이것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파문을 일으키게 됐죠. 그 다음에 이 권고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영남 만인소 사건인데 비판하는 것이죠. 그 이듬해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1882년에 최초로 서양 국가 중 최초로 수교를 하게 됐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조선 중립화론을 제기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6일준 있죠. 개화파 지식인 또 독일 총영사 부들러 뭐 이런 사람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관련이 없고 일동 기후를 저술한 인물은 바로 강화도 조약 이후 이제 정식으로 일본에 보낸 사절단 중에 수신사가 있죠. 1차 수신사 김기수가 갔다 오면서 일동 기후를 저술한 것이고 김홍집은 2차 수신사가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조약이 체결됐던 당시상으로 오는 것은 앞으로 대한국과 대한국 나왔으면 일단 최소한 대한제국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대한제국은 1897년 에서 1910년 사이죠. 예.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예전에는 뭐 조총 상민 수루 무역장정 뭐 이런 거 등등등 거기 보면 뭐 최애국대우라든지 치해법권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런데 대한제국은 이제 뭐 청나라는 청일전쟁이 끈떨어졌고 우리는 대한제국 이제 외형상으로는 이제 황제국을 표방하면서 청과 대등한 내용의 그러한 수호 통상장을 배웠습니다. 한청
수호 통상 조약이 되겠죠. 이게 1899년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광무 연호가 사용되고 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이 되겠습니다. 근본위 화폐제는 이제 1901년부터 적용이 됐고요.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던 시절에는 아간 파천 1896년 2월에서 이듬해 1897년 2월이 됩니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해당이 안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미추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한국 황제는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한국 황제가 자신의 군대를 해산한다. 군대 해산. 바로 한일 신협약 정미년이 있었죠.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데 1907년이에요. 7월. 이것이 맺어지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조약의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죠. 1907년에. 이게 바로 계기가 돼서 일본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내세우고 이 조약을 강요하게 된 것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재정 및 외교 고문 용빙. 재정에 일본인 일단 외교 공점은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와 네,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한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본인 사람인데요. 아무튼 이게 바로 1차 한일 협약, 노일 전쟁 중인 1904년 8월에 있었죠. 예. 자, 그리고 베베르 고무라 각서. 베베르하면 이제 그 유명한 러시아 대한제국기 때 공사로 오기도 하고, 이건 일본 사람이죠. 이 각서 체결은 뭐냐면 아간 파천이 있었죠. 당시 일본이 이제 그 군대를 주둔하고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아간 파천으로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전반기 때 이 각서를 체결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일본하고 러시아가 이제 충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완충적 성격 서로 좀 자제를 하고 한국인 손에 이제 알아서 하도록 하자. 내정을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 고종이 러시아 공산에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일본도 이제 물러서질 않죠. 당시 이제 철도 같은 거 까는데 일본인 헌병을 뭐 주둔시킨다든지 서로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내용적으로 해서 그러면서 아간 파천의 그러한 현실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아간 파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대한제국의 서명시 단위존이 있는 것은 2차 한일협약, 이른바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게 1905년 11월에 있었죠. 러시아도 완전히 제끼고 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7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뭐 국콘이란 말이 나왔어요. 한자만 제대로 찾았는데, 국콘 그러면 이거 뭐 박은식 선생이 되겠죠. 배감. 그래서 박은식 선생과 관련되어 있는 거. 자, 3번이냐 4번이냐 둘 중인데, 자, 을지문동적 최도 통념. 박은식하고 신채호가 애국계몽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뭐 구국, 영웅, 위인정리를 많이 썼어요. 국내외에.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신채호 선생께 좀 많이 나고요. 박은식 선생은 뭐 주로 고구려 쪽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요. 라든지 뭐 몽배, 금태조, 뭐 누르아치 뭐 이런 거 이런 사람 뭐 명림답부 뭐 천계소문, 연계소문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잘 모르더라도 박은식 선생은 이제 유학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실천적 양명학으로 이제 유교를 개혁하려고 했죠. 그래서 유교 구신론을 내세웠고, 나중에 이제 그 일제의 어떤 그러한 유교 단체인 친일적 대동학회의
맞서가지고 유교를 기반으로 한 유교 보면 그 대동사상이 있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대동교를 이제 신규식 선생 등과 함께 이제 창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조선화학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비탈적 민족주의 역사학자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5천년 조선의 어를 강조한 정인보, 위당 정인보 선생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연합석 신민주주의. 자, 요것은 이제 그 유물사관에 입각한 그런 역사학자 바로 백남은 선생이 있죠. 백남은의 그런 신민주주의인데 이거 연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제 일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부르주아일지라도 같이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연합성. 그러한 부르주아 이제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이제 부르주아 세력하고 이제 어떤 제국주의 이런 것을 대결하기 위해서는 뭐 같이 연대를 하는 뭐 그러한 과도적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신간에도 뭐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을지문서적 최소 총적인 것은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이 되겠고요. 18번 밑주신 본 단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단자로 끝나나 보네요. 어쩌고저쩌고 되겠는데 무슨 폭탄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의열단 아니면 한인의 국단인데 자, 우리는 외적에는 절대로 치지 않는다. 여기 딸엔 사건인데 요동관도 끝에 있는 것이죠. 예순 딸엔 그러죠. 근데 저건 이제 요원을 해서 이게 뭐 국제연맹 조선을 암살하는 것이다.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거 관련 없다. 홍콩 사건이 증명하고 있는 방안이다. 그렇다면 홍콩공원 윤봉길의 한인의 국단이 되겠죠. 김구가 세웠죠. 따라서 정답은 임시정부 국무위원이 김구에서 1931년 결성이 된 것이죠. 박상진을 총사령한 군대 조직을 갖춘 것은 바로 대한광복회, 국내에 있는 그러한 항일단체가 되겠죠. 1915년 체계 중에 풍계강국단과 합쳐서 이것을 만들었고요. 친일 요인을 역시 처단하는 그런 활동을 했죠. 대종교 교인들이 결성했고 북록은 형성했다. 이거는 바로 이제 중광단, 서일이라든지 김자진 장군 등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이제 세우고 군사력 형성을 꾀한 것은 바로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이 의열투쟁만으로 이제 한계를 느끼고 국공합작이 생긴 중국의 황포공관학교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러한 성격의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군사뿐만 아니라 혁명 사상에 투철한 정치장교를 양성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밑줄진 본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자, 본위원회는 조선의 취합을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치안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잠정적 임무를 다룬다. 바로 여운형이 일제 패망 직후 미군이 진주하기 전까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되겠죠. 조선 건국 준비회는 이제 1945년 8월 15일 일제 한복한 바로 그날 일본 총독부터 이양을 받아가지고 미군이 들어오기 직전인 1945년 9월 6일 위원회를 인민공화국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이승만을 주석으로 자신은 부주석으로 여운형이 이렇게 주도해 나간 것이죠.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정부를 세웠다 이걸 보여주는 것인데 미군은 들어온 다음에 9월 9일부터 군정을 실시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이승만을 정부로서는 얼굴마담 성격이 되는 것이죠. 미 군정 선포는 9월 9일이랬죠? 아니고 8월 15일이고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이건 신간의 바로 타협적 우파를 이제 배제하는 것이고요. 김규식과 여운이 교대를 예정한 것은 좌우합작위원회죠.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 통일정부를 위해서 좌우합작위원회를 1946년 7월부터 결성해 나갔습니다. 20번 가나 발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오늘 진보당은 어쩌고저쩌고 시작한다. 조봉암이 있죠. 조봉암은 이제 뭐 원래 사회주의였다가 이제 전향을 하고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지개혁을 주도해 나갔죠.
그 어떤 사람이 이제 3대 대선에서 이승만과 대결해서 꽤 많은 표를 획득하자 원래는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자신감을 얻고 바로 진보당을 1957년 창당을 했는데 이제 이승만 정부는 이를 이제 크게 탄압을 하게 되죠. 그 이듬해 진보당을 이제 없애버리고 그 이듬해에는 아예 조봉환마저도 전격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1957년이 되겠고요. 상하이 제리탑을 박차고 어쩌고저쩌고 대학에 나와서 그러면 상하이 제리탑 요 나가냐면은 이제 4.19 혁명 중에서 이제 서울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학생들의 투쟁 1960년이죠. 요 사이에 있던 일을 찾으면 돼요. 6.3 시위 한일국교 정상화전에서 이제 굴욕적 외교를 이제 반대하는 시민 학생들의 시위죠. 1964년에 있었죠. 계엄령이 선포되겠죠, 서울에. 이거 박정희 정부 시절이니까 일단은 이승만 정부 말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4.4 5.1개헌 이건 이승만 정부는 맞지만 1954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4.4 5.1개헌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에서 연임 제한을 이제 폐지했고 여기에 맞서서 1956년 대선에서 선전을 했던 것입니다. 조봉암이 신국가 보안법 좀 더 강화된 보안법이죠. 이게 1959년 통과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민주당이 분화되어 신민당이 창당이 되었다. 자, 요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 1967년이에요. 자, 민주당 계보를 보면은 원래 그 친일 지주 자본가 세력, 친일이라고 해서는 지주 자본가 세력, 일제와 타협적인 인물들이겠죠. 이러한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주로 호남 지역과 관련돼서 이제 45년 이제 9월에 이제 창당을 한 다음에 이승만 이러한 세력들과 이제 처음에는 우파로 같이 했는데 이승만 정이 이제 이쪽을 이제 배제를 하게 되자 이들이 이제 야당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쭉 가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1960년 4일 장면 정부가 들어섭니다. 윤보선 대통령과. 근데 이때 이제 분열이 생기게 돼요. 구파 쪽 민주당이 구파 쪽은 민정당을 신파 쪽은 민중당을 이제 결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구파 쪽이 이제 민정당이 나중에 이제 또 불만이 있어 원래 박정희 정부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합쳐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생겼는데 민정당이 신한당 쪽으로 이게 이제 구파 계열이죠. 윤보성 신한당 쪽이 되고 민중당 신파 개혁 쪽이 민중당 쪽으로 이제 개명을 하게 되고 한 번 더 합친 게 바로 신민당이 됩니다. 이게 1967년이에요. 예. 그래서 저기 YH 사건 때 이제 YS가 이제 신민당 그때 총재였었죠. 예. 하여튼 야당 이게 민주당에서 이제 신민당 시절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2021년도 2차 순경 한국사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